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가 운에서 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가 정을 봤다는 것은 정은 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주면서 음양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정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대운에서 정인의 해석은 문서재산이라든지 고정소득을 의미하고, 보통 인성운에는 식상이 있어도 비좁게 하거나 수화인을 적게 쓰는 모양으로 하고, 또는 임대사업이라든지 인허가사업, 즉 문서를 위주로 한 인허가사업 또는 문서 중심의 번영이 있고, 또 글공부라든지 학문적으로 성취 발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세운에서는 보통 상속혜택이라든지 문서 취득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보통 소년기에서는 학문성이나 글공부 강화의 속성을 많이 띠고, 또 식상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성장성 지연, 그리고 도덕적 인자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 청년기에 가서는 문서의 상속이나 이권, 또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은 또 나를 생하죠. 따라서 관의 혜택이라든지 또 자기 과신의 인자도 됩니다. 그리고 도덕성이라든지 정통성, 명예를 구하는 글공부나 학문적 속성을 띠게 되고, 또 현금화와 활용도가 높은 문서재산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적당한 문서, 결재권, 인허가권 또는 문서재산으로 표현되며 보통 진급으로 많이 드러나는데, 진급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즉 재생관의 모양이 있고 관생인, 관인 소통의 모양이 있죠. 재생관 같은 경우는 돈을 써서 하는 모양이므로 납속 공명이 되겠고, 보통 관인 소통은 시험을 쳐서 진급하는 시험 진급의 모양으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노인이 책을 편다 함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수행생활을 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보통은 평범하다고 해석을 많이 가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육친상의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 사주 해석에서는 자기가 가진 팔자에 8가지의 글자가 다 다르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신살적인 해석이 더 위주로 되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인 소통의 모양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 모양에서 이 정의 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관인 소통에 대해서 진급의 모양, 그것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진급의 모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갑은 평관이죠. 평관 7살의 역할로서 뭔가 명예적으로 드높이는 데는 기라나 이익이나 이런 것에는 좀 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정이 와서 이 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하게 됩니다. 이 정은 지지로 내면 오자가 되고, 또 운에서 오자가 온 것과 같아서, 즉 오는 자영살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글자, 정의 글자에 삭감작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정이 갑을 중매로 해서 매개체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약간 삭감돼서 빠진 모양으로 봐서 이 갑이 평관 7살이 나에게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모양이죠. 따라서 급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성 질환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또 평관이 왔으니, 평관이라는 것은 명고이박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새가 되니, 이때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길하나 이익을 쫓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해석이 가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가 있고 무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라는 모양이 있다라고 칩시다. 아니면 임이라고 할까요? 자, 임이라는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석 적용이 되냐면, 이 정의 운이 왔다 하면 정과 임이 합을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지로 내리면 진이나 술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기라는 것은 축이나 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축술미랑은 이 사명살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사람은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이 정의 운이 오니 이 정임이 합을 해서 첫 번째는 정임이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강화된다. 따라서 이미 뭔가 훼손되는 글자가 시에 있다면 그 글자 자체도 훼손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이미 정을 따라간다죠. 따라서 이 이미 빠진 모양이 되니 이 뭡니까? 무와 기가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형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형의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형벌, 수술, 가공의 모양이죠. 형벌이라는 것은 송사시비, 구설, 잡음 이런 것들도 되고 수술이라는 것은 병원 갈 일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눈에 병원 가서 몸을 낫게 하는 것도 오히려 개운의 방향이 됩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물이나 이익물을 서로 분배하고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정의 운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간의 글자 이외에 이 정 말고 예를 들어서 인묘의 기운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무라는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월이라고 했을 때 가을에 태어나서 음이 강해서 양의 글자인 수를 쓴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경우 오가 온다든지 또는 토끼 묘가 왔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이죠. 실제로는 토끼 묘의 작용력은 좀 적지만 이 오의 작용력이 오면 이 노가 합을 하게 되겠죠. 합을 하게 되면 이 오라는 것이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주팔자내에 인묘 지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5년이 오니 이 무가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술에 인묘하는 모양이 되어 실제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드러나게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마의 효과가 좀 있게 따르게 되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지부진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기가 자기가 진행하는 일들이 매끄럽지 않고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양새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에서 정이 왔을 때 무의 해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